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시기내 이상 총정리 지금 국시 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 좀 틀어놓는 용도로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용어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양한시에서 또는 시기내 이상 파트에 등장하는 P라고 하면 우리가 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은 음성, A는 조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C는 폭주를 뜻하죠. 컨버전스. R은 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F는 융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내용을 다 만들 수 있다. 자, 양성 상대 조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P, R, A라고 하면 되고 양성, 융합성, 폭주를 만들고 싶다. 폭주를 만들고 싶다. P, F, C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써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내용 정리하기가 편하니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한시의 장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양한시의 장점. 장점은 넓은 시야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시력의 좋아짐이 있고 입체감이 좋아진다라는 게 핵심적이죠. 그리고 맹점. 우리 생리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양안으로 볼 때는 커버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양안시의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대표적인 단점이 복시고 복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 문제들 또는 사시 때문에 이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복시, 약시, 억제, 사시 이런 애들은 다 양안에서 양안시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약시와 억제가 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복시와 억제가 주로 단점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양안시는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양안시의 3단계 순서 꼭 기억해야 되죠. 동시시, 융합, 입체시. 융합을 단일시라고 요즘은 부르기도 합니다. 단일시 하나로 보는 거.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사물이 있을 때 두 눈을 이용해서 중심 주시를 하는데 두 눈을 사용하면 이때가 이제 동시시 상태가 되죠. 이럴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데 두 개로 보이는 걸 하나로 합치면 단일시가 되는 거고요. 단일시가 되고 나면 이제 입체시로 넘어가서 얘들의 부피, 크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단일시가 안 되게 되면 아직도 동시시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 복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복시가 있다고 할 때는 항상 복시가 나타나면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보려고 하는 거기, 하나로 합쳐진 사물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로 남아 있는 사물은 거부한다라는 거. 이 과정들 기억하시고 단일시에서 복시가 이어지고 동시시 단계에서 억제가 이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국시랑은 조금 깊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앞에 쪽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판음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판음 감각융합력, 판음 융합력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그냥 간단히 줄여서 판음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되니까 판음력. 우리가 대응점 결상을 하면 무조건 감각성 융합 때문에 융합이 되지만 비대응점, 대응점이 아니게 결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복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시가 나타나는데 얘가 판음력 범위 내에 있다면 범위 내에서의 복시라면 얘는 운동성 융합을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운동성 융합이 개입된다는 말은 폭주 계산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눈을 움직여서 얘를 복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얘기한다. 자, 얘가 만들어지면서 감각성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작용을 눈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성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눈을 움직여주는 작용이 운동성 융합이 개입이 된다는 거고요. 이 감각성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때에 이 복시 비대응점에 생긴 이 어긋남을 우리는 나중에는 입체감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입체감으로 소화를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였지만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또 장점으로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음력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 범위죠.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범위, 이 범위. 자, 중심 부분에서 가장 좁고 주변으로 갈수록 넓고 세로가 좁고 가로가 넓은. 그래서 중심화에서 가장 좁다. 주변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행방향 세로는 좁고 종방향은 넓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듯하네요. 그래서 비대응 결상 시 감각성 융합을 자극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이냐면 판음 감각 융합권, 판음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 호롭터라고 하나 등장하는데 이건 뒤에가 설명하고 판음 융합 영역이라는 거는 비대응 결상한 복시가 나타나지만 판음 내에서는 융합이 가능한, 그래서 판음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비대응 결상이 되어도 융합 가능한 범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음력 내에서의 비대응점 결상을 융합하다 보니까 주시시자 또는 주시각도의 어긋남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겠죠. 이 오차를 우리가 장점으로 활용해서 입체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판음력이 뭔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호롭터 1.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중심화를 기준으로 기방향의 상을 맺는 물체. 자, 기방향에 있으면 사물이 망막과 망막 결상과 시야 방향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귀 쪽이면 얘는 코 쪽에 있는 거라고 느끼죠. 자, 코 쪽에 있다라고 느낀단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근치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 방향에 결상을 맺으면 코 방향에 있는 애들은 코 방향 결상은 시야로도 보면 귀 쪽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얘는 원치감이죠. 눈을 기준으로 귀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 그래서 귀 방향, 코 방향에 대해서 근치감, 원치감 느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때 이렇게
근치감과 원치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거리감이 두 개가 겹쳐지게 되면 제로화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5만큼의 근치감과 플러스 5만큼의 원치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양안에서 합쳐지면 0이 돼버리거든요. 0이 돼버리니까 자 이렇게 느끼는 지점들을 다 이어서 만든 선이 호롭터원이 되겠습니다. 호롭터원의 물점들은 정상 대응이 되고 주시 물체와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하나는 오른쪽 눈에는 근치감, 왼쪽 눈에는 원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제로가 두 눈을 합쳤을 땐 제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주시 물체와 같은 거리에 있는 거라고 느낄 거다 이거고요. 그래서 호롭터원을 해놓고 주시 물점과 양눈의 절점 잘 기억하시고 절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호롭터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 이 점들을 다 이어서 만든 그리고 여기 절점 두 개와 이렇게 이어서 만든 선을 호롭터원이라고 합니다. 자, 호롭터원에는 경험적이 있고 실제적이 있어요. 이론적이 있고 경험적으로 나눈다. 이론으로 풀어낸 이론적 호롭터가 있고 경험적 호롭터가 있습니다. 경험적 호롭터. 자,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이 휘었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앞에 지금 그림 보이는 이 녀석은 이론적 호롭터고요. 또는 수학적으로 계산됐다 그래서 수학적 호롭터고 경험은 실측에 의한 거. 이거는 실측이죠. 실측에 의한 거니까 실측에 의한 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더 평평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주시거리별 경험적 호롭터는 자 여기 4m를 기준으로 했을 때 4m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앞이마 평행면이라고 합니다. 평행면 4m를 기준으로 4m보다 더 주시거리가 멀다가 되면 오히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워지면 눈앞에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커브를 요즘 모니터에 적용시켜서 가까이 있는 4m보다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는 오히려 이 역커브를 쓰잖아요. 이렇게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 호롭터원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안구운동 부분에서는 단안 안구운동과 양안 안구운동이 나오는데 단안은 보통 해부학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는 시기능에서 양안실에서는 양안 안구운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동향운동 같은 방향, 이항운동 반대 방향인데 우리는 이항운동을 많이 보셔야 되죠. 눈모음 우리가 알고 있는 폭주, 눈벌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니까 이 내용이 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시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충동운동과 추종운동. 충동운동은 가장 빠른 안구운동이 됩니다. 일명 우리가 획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종은 따라보는 거. 그래서 얘는 선명함을 유지한 채로 쭉 따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속도는 획보기보다는 좀 느리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보는 건데 선명함을 유지. 그러니까 중심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획보기 또는 충동, 추종 또는 따라보기 운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시험 문제 2년 연속 하나씩 등장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가림 검사를 추가적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예비검사에서 봤던 가리검사에는 CT와 CUT 그리고 ACT 이렇게 있는데 ACT는 아마 한글로 나오지 않으면 그림으로는 조금 애매할 거라서 주로 가림검사와 가림검사와 가림벗김검사가 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가림벗김검사는 정의와 사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사위, 움직임이 없으면 정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자, 근데 융합한다는 말은 뭐죠? 정의처럼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정의처럼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보이기 위해. 얘는 잠복사시라고 하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처럼 보려면 눈을 정면을 보려고 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눈이 바깥에 있었던 뜻이 되니까 외사위. 이렇게 이거 움직임을 보고 답 찾는 거 꼭 연습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가림검사는 정의와 사실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가림벗김은 가림을 제거하면서 가렸던 눈을 보는 거라고 하면 사실을 볼 때는 가린 눈이 아닌 가려지지 않은 눈을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눈이 움직이는데 둘 다 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전부 다 편의가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또 잘 기억을 해도 충분히 할 듯해요. 충분할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 봐도 결국 하나는 다 정면 보기, 정의처럼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지금 얘 오른쪽 가리고 왼쪽을 보죠. 근데 왼쪽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기방향으로 돌아요. 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안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얘는 기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내사시가 되겠죠. 내사시. 그러니까 두 개 꼭 구분하는 것도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 한글을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폭주의 종류와 안위의 종류. 자, 긴장성 폭주, 조절성 폭주, 융합성 폭주, 근접성 폭주. 자, 그리고 안위의 종류는 해부학적 안정정의. 이걸 우리가 또 절대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절대적 안정정의. 그 다음에 생리적, 융합제거, 제1양안시, 조절성 폭주안위, 근거리 양안시 안위. 자, 긴장성 폭주. 생리적인 외양근의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긴장성 폭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거리 물체를 주시한다. 즉 긴장성 폭주가 있기 때문에 정면 보기가 된다. 그럼 얘랑 관련된 건 누구냐면 4번과 이 녀석이 연관되어 있죠. 정면 주시할 때 아닌데 이때는 긴장성 폭주가 개입된 거다. 긴장성 폭주 개입. 그 다음에 조절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건데 조절 자극으로 발생하는 거고 융합은 상의 어긋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편의가 있을 때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근접성 폭주는 주시물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물체. 그러니까 주시물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게 근접성 폭주. 자, 해부학적 안정이 절대적 안정이는 사후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건데 눈의 위치, 상외전, 바깥 위쪽이라는 거 기억해 놓고 다음에 융합 제거는 사위가 있을 때, 사위 검사할 때 융합을 파괴시켰을 때 나타나는 눈의 위치. 다음에 제1양안시 아니 정면 보기 할 때 아니 다음에 가까이 볼 때 나타나는 거. 이거랑 또 관련이 있죠.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치랑 이름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고 이건 제가 따로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셔도 되고. 자, 다음에 폭주가 마찬가지로 미터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프리즘 디옵소로 나타낸다는 거는 미터각이란 말은 사람의 PD를 고려하지 않는
그냥 주시 거리에 대한 것만 측정한 거고, 프리즘 디옵터로 나타낸다는 말은 PD를 고려한 폭주각이니까 미터각에다가 PD를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 문제 종종 등장할 거니까 봐두셔야 되고. 자, 폭주근점은 최대 폭주력을 측정하기 위한 건데 보통 분리점이 5에서 8cm 정도면 된다. 그러면 회복점은 보통 10에서 12cm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그리고 분리점이 15cm 이상일 경우에는 폭주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과 판정은 타각적은 남이 보는 거잖아요. 눈의 움직임이 정지하거나 또는 한 눈이 외전될 때는 이미 융합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가 검사 끝점이 된다. 그리고 자각적은 피검자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니까 복시 2개로 보인다고 할 때 멈추시면 되죠. 2가지 다 봐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버전스 용이성은 폭주 계산의 속도, 전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과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조절. 아마 조절 근점과 폭주 근점은 둘 다 푸시업법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아마 푸시업법에 의한 거는 폭주 근점이 더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절이니까 단안, 양안을 따로따로 각각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절이니까 흐림이 나타날 때를 측정하면 되고, 흐림이 나타날 때를 측정하면 된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 얘가 시험에 나오죠. 가끔 폭주를 고정시켜 놓고 순수한 조절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40cm 거리에서 3분의 2 지표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근데 정확하게는 최대 시력이 나오는 것보다 한 줄 위 지표를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025 디옵터 시 증가시키면서 중요한 거 지속 흐림이 나타날 때까지 들어간 추가한 양을 측정하시면 된다. 근데 결과를 적을 때는 처음에 40cm, 33cm면 33cm겠죠. 주시할 때의 조절력 더하기 흐림이 나타날 때까지 들어간 디옵터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다 절대값으로 더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문에서 처음 세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초 흐림이 나타났을 때가 마이너스 4니까 추가된 게 얼마죠? 마이너스 6디옵터가 추가됐죠. 자, 그리고 40cm니까 2.5디옵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2개 더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사람은 8.5디옵터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절 효율 검사, 수축과 이완 또는 속도와 전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를 기본으로 검사하고, 마이너스에서 실패하거나 느리면 조절 부족, 플러스에서 실패하거나 느리면 조절 과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단안만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절 자체, 양안에 문제가 있으면 버전스 문제, 버전스와 조절의 불균형 문제. 버전스라고 하면 폭주와 계산이 다 들어가죠. 폭주 계산이 들어간 이 녀석과 조절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조절 단독 문제가 아니라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조절 레그. 자극량 빼기 반응량을 하면 조절 레그가 구해지는데 정상 기대값은 플러스 025에서 050에서 075, 플러스 025에서 075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MEM에서 오차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격자 지표와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레티를 이용한 MEM법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 판정이 중요하죠. 결과 판정은 레그 값이 크게 나온다. 즉 플러스 100 이상 나온단 말은 반응량이 작다라는 거죠.
반응량이 작다. 뭐의 반응량? 조절의 반응량이 작다는 거니까 조절 부족이라고 판정을 할 수 있고, 레그 값이 작다. 제로가 나오거나 더 많이 얘가 작다는 말은 얘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반응량이 과다한 거니까 조절 반응량이 과다. 조절 과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상대 조절력이 빠졌죠. PRA와 NRA가 빠졌는데 얘는 최초 흐림으로 찾으면 되고요. 최초 흐림으로 찾으면 되고, PRA니까 마이너스 렌즈 추가, 얘는 NRA는 플러스 렌즈 추가해서 변화된 값. 근데 얘는 C표 주시는 필요 없어요. 그냥 렌즈 도수만, 렌즈 디옵터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과 PRA의 차이는 주시거리를 볼 때 조절력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시기능 훈련 상대 조절력 이런 렌즈 추가한다. PRC 양성 상대 폭주는 베이스와 프리즘, 음성 폭주는 베이스인 프리즘으로 하고, 흐린 점, 분리점, 회복점 순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사이 검사도 할 때 이렇게 좌우를 분리시키는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얘는 안 바뀌겠죠. 수평 사이를 검사하고 싶으면 마독수를 수평으로 놓고, 수식 사이를 검사하고 싶으면 마독수를 수식으로 넣는다.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다. 자, 억제검사법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있죠. 4프리즘 베이스아웃 검사와 워스 4점 검사가 있는데, 워스 4점 검사는 억제 유무를 알고 싶은 거고요. 4프리즘 베이스아웃 테스트는 억제 유무 플러스 깊이 또는 범위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4프리즘 베이스아웃 테스트입니다. 유무의 범위. 워스 4점 검사는 도형의 개수만 잘 보면 되죠. 복시로 보이면 4위가 있다. 개수가 4개로 안 보이면 억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4프리즘 베이스아웃 테스트는 헤링의 법칙을 이용한 거니까 프리즘의 작용, 프리즘 방향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는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거니까 그대로 같이 보시면 되죠. 안 움직이면 억제가 있겠다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검사 시표 많이 등장하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건, 왼쪽 위에 있는 거는 편광을 이용한 십자 시표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마독수고요. 위에는 하웰, 밑에는 퐁그라페. 자, 퐁그라페 할 때는 분리 프리즘과 측정 프리즘이 있는데, 측정 프리즘 양만 읽으면 되죠. 그러면 0이 여기 있단 말은 1로, 여기가 둘은 사이 코가 있겠죠. 1로 가면 베이스 인, 이렇게 가면 베이스 아웃이니까 요 삼각형이 인으로 3프리즘 갔으니까 3프리즘 베이스 인으로 교정된다는 뜻이죠. 교정되었다. 이거는 외사위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독스 할 때는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주로 마독스를 장입한 눈의 위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선이 오른쪽, 정강원이 왼쪽이라면 얘는 동측성이 돼서 내사위가 되지만, 만약에 얘가 선이 왼쪽, 얘가 오른쪽이라면 얘들은 교차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독스를 오른쪽에 넣었는지 왼쪽에 넣었는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보고 판단해 주시면
그 부분만 놓치면 충분히 할만할 거니까. 자, 사위 교정과 유발 프리즘. 내사위는 융합하기 위해서 눈벌림이 되는 눈, 외사위는 융합하기 위해서 폭주. 외사위는 나가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내사위는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야 되고. 교정 프리즘은 반대로, 유발 프리즘은 그대로. 두 개. 외사위는 반대로 교정, 유발은 그대로. 그러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교정, 아니면 안으로 유발.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조제 가공에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PD가 더 커졌을 때 베이스 인이 된다, 아웃이 된다, 인이 아웃이 된다는 스스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록은 정리는 제가 남겨놓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여러분들 정리가 됐을 부분이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력. 폭주 융합력 양성 버전수라고 하고요. 눈을 폭주시키려면 베이스업 프리즘이 들어가야 되고, 눈을 계산시키려면 베이스인 프리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융합력에는 융합여력, 상대성 폭주라고 하는 융합여력과 융합성 폭주라고 하는 두 개로 크게 구분하는데, 여력이란 말은 베이스업 버전 흐린점 값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흐린점에 해당하는 거. 단 베이스인에서는 원거리 베이스인에서는 흐린점이 아니고 분리점으로 대체 가능. 왜? 흐린점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 개입이 없어서 흐린점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점으로 대체한다. 자, 융합성 폭주는 융합이 들어갔단 말은 사위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융합이란 말은. 그러면 융합여력 값에다가 PRC, NRC 값에다가 사위를 더해주거나 빼주시면 돼요. 폭주는 같은 방향, 폭주는 눈이 모이는 건데 내 사위도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을 땐 빼주고 반대 방향에 있을 땐 더해주는 거. 그래서 PFC와 NFC는 두 개를 더하거나 사위를 추가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문제로 풀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프리즘 처방 공식 두 가지가 있죠. 쉐어드 또는 셔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퍼시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셔드는 사위량과 여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처방하는 거고, 퍼시발 기준은 여력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계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셔드 공식은 3분의 2 곱하기 P 빼기 R인데, P는 사위량이고 R은 사위를 보정할 여력이에요. 자, 여력은 만약에 문제에서 내사위라고 나왔다라면 내사위는 눈이 모여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눈이 벌어지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 여력을 사용해야 되고요. NRC 값을 사용해서 풀면 되고, 외사위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눈이 폭주하는 게 필요하니까 폭주 여력 PRC 값을 검사해 놓고 계산해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방해야 된다 그러면 사위 교정할 프리즘 양을 쓰면 되고, 0 또는 음수 값이 나오면 처방 안 한다, 처방 불필요라고 쓰시면 됩니다. 결과가 0 또는 음수 값이 나오면 안 해도 된다. 즉 여력이 충분히 많으면 처방 안 해도 된다 이거니까. 자, 퍼시발 기준은 사위는 필요 없고요. 여력의 균형만 잡히면 된다. 그래서 라지 빼기 ES3 해서 큰 거
PRC와 NRC 중에 큰 거 여기다 놓고 큰 거 높으면 얘가 높으면 얘가 낮으면 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음수 또는 0이 나오면 처방 불필요. 근데 만약에 얘는 처방해야 된다고 하면 사위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려 큰 거의 방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팁은 우선 빨리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죠. 쉐어드라면은 2 곱하기 P와 여력 이 관계만 성립이 되면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처방 불필요거든요. 이 조건이 아니면 즉 앞에 게 더 큰 조건만 되면 조건일 때만 계산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라지랑 ES 한 개 뒤에가 더 크면 처방 안 해도 되니까 앞에가 더 클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된다. 연습을 해놓으세요. 꼭 많이 나오니까 쉐어드가 대부분 좀 나오긴 하지만 혹시 퍼시벌 기준 나올 수도 있어서 자 AC-DAB는 헤테로포리아 또는 계산 AC-DAB라고 하는 거라 그레디언트 또는 경사 AC-DAB 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헤테로가 많이 나오죠. 주로 얘가 나오죠. 얘가 한 3번 나오면 얘는 한 번 정도 나오는 수준. 그래서 검사거리 디옵터 분의 근거리 사위 빼기 원거리 사위 빠졌네요. 뭐가 중요한 게 빠졌네요. PD를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센티미터 PD를 더해 줘야 된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때 내 사위는 플러스 외 사위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둘 다 마찬가지고 경사 AC-DAB는 자극 렌즈 디옵터 플러스 1을 추가하고 한 번 더 검사 또는 마이너스 렌즈를 추가하고 한 번 더 검사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런 거를 쓰고 자극 전 사이에서 자극 후 사이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되는 양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AC-DAB 헤테로보레아법은 제일 끝에 PD를 더해주다 보니까 PD에다가 보통 우리가 앞에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라도 빨리 풀고 싶으면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에 만약에 PD가 6cm다 그러면 답이 4 아니면 8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지 플러스 값이 나올지 빨리 암산을 또는 계산할 수 있으면 답을 빨리 낼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기부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 다음에 경사 그레디언트는 전에서 후로 바뀌는데 후로 사위가 바뀔 텐데 같은 사위면 빼주고요. 다른 사위면 더해준다. 자, 뭔 말이냐면 4프리즘 베이스 내 사위에서 변했는데도 1프리즘 내 사위로 변했다. 그러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 변했죠? 3프리즘이라고 쓰면 되고 4프리즘 내 사위에서 변했는데 1프리즘 외 사위로 변했어요. 얼마 변했죠? 5프리즘 변했다라고 이제 5대1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같은 거는 빼주고 다른 거는 더해준다. 빨리 풀 때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다음 가입도 처방. 자, 가입도 처방하는 방법은 가입도는 AC 대 AB 분의 B의 프리즘입니다. 이건 프리즘 처방량.
처방량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프리즘 쓸 때 여기도 부호를 결정해 놓고 쓰면 더 편하죠. 4사위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 3이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AC 대비가 지금 4니까 4 플러스 0.75 디옵터가 나오죠. 그러면 답은 플러스 0.75 디옵터. 어차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혹시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4위의 부호, 우리가 AC 대비 썼던 4위의 부호를 그대로 적용시켜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AC 대비와 프리즘 처방량을 가지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근거리 아닌 상태, 이게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분들도 있던데 정시한. 자, 이거는 2번 계산하시면 돼요. 2번 계산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계산은 누구냐면, 첫 번째 폭주각을 먼저 구하세요. 폭주력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40cm를 볼 때 PD 6cm로 설정된 사람이 40cm를 볼 때 얼마만큼 폭주하는 게 정상적인지를 구해서 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AC 대비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40cm 볼 때 2.5디옵터의 조절 자극이 발생하죠. 조절 자극이 발생하니까 AC 대비가 5만큼의 조절성 폭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눈은 15프리즘만큼 폭주해야 되는데 얘는 5프리즘만큼만 폭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 기준에 비춰서 볼 때는 눈 여기 있고 코가 있으면 눈이 멀리 보다가 이만큼씩 이렇게 폭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40cm를 보려고 할 때 여기까지 폭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고요. 이게 기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폭주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선으로 볼 때 이만큼 오차가 생기잖아요. 오차.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니까 시프리즘 외사위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걸 좀 더 많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2개를 계산해서 기준값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거라는 개념만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해볼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원거리는 외사위고 근거리는 정이다. 자, 우리가 하나 정립하고 갈게. 원거리라고 하면 계산을 적용시키면 되고, 근거리는 폭주를 적용시키면 돼요. 자, 근데 원거리에서만 사이가 있어요. 근데 근거리 정이에요. 폭주는 문제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폭주 문제 없다. 계산 문제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조절 문제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외사위란 말은 눈이 벌어진 거잖아요. 벌어진 거면 계산 가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자, AC 대비는 보통 4에서 6까지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얘가 높다라는 말은 무엇든지 과다로 이어지고요. 얘가 낮다라는 말은 뭐든지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과다라는 말 2가지 과다가 있죠. 계산 과다와 폭주 과다. 부족은 똑같죠. 계산 부족, 폭주 부족. 근데 얘는 지금 10대 1이니까 계산 과다로 이어졌고, 아까 얘가
과다로 이어지는데 아까 계산이었으니까 답은 1번 계산 과다. 계산이 많이 되니까 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같은 문제가 나오면 원거리 문제인지 근거리 문제인지 빨리 보고 계산이 문제일지 폭주가 문제일지를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A, C 대 B를 보고 높으면 과다, 낮으면 부족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정리한 양한식 식이는 이상 파트도 정리해봤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봐야 되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막판 스퍼트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